1347년 지중해 항구 도시 시칠리아. 검은 범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배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 인류는 상상조차 못한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범선은 크림반도에서 출발했던 배였습니다. 유럽 전역을 오가는 상인선이었죠. 하지만 화물 속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씨앗, 패스트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쥐의 몸에서 벼룩을 통해 인간에게 옮겨졌고, 며칠 만에 마을 하나를 삼키고 몇 달 만에 도시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병은 전염이라 불리기 전에 저주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기도와 고해로 자신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죽음은 신의 구역과 인간의 경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왕도 성직자도 농민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어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는 인간을 미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 했고 그 대상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 돌며 유대인 수천 명이 학살당했고 과부와 처녀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마녀로 몰려 최대 50만 명이 마녀사냥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편죄행렬이라 불린 자들이 자신의 등에 채찍을 휘두르며 신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로를 향한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흑사병은 신앙마저 흔들었습니다. 기도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성직자들 또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 이 절망이 유럽의 심장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은 신이 아닌 이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빼앗았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노동력의 부족은 사회 질서를 바꾸었고 생존자들은 처음으로 개인이라는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예술, 철학, 과학이 부활한 시대, 르네상스의 불씨는 그렇게 죽음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흑사병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어둠이야말로 새로운 빛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죽음의 시대가 끝나자 사람들은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몸에서 우주를 보았고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서 신이 아닌 인간의 완전함을 조각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신앙이 아닌 존재의 창가였습니다. 진리는 하늘이 아닌 실험에서 나온다. 이 믿음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사람들은 처음으로 의학과 위생, 전염의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인류를 무릎 꿇게 했지만 그 무릎을 꿇은 자들이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죽음 위에서 피어난 생각의 혁명,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였고 인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공포보다 강한 것은 깨달음이었다. 그들은 황금을 가졌고 문명을 세웠고 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총도 칼도 아닌 병균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16세기 초 중남미의 중심에는 신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호수 위에 세워진 거대한 수도 테노치티틀란. 피라미드 신전 위에서는 제사가 올려지고 황제 몬테수마 2세는 태양의 후손이라 불렸습니다. 아즈텍 문명은 예술, 건축, 수학, 천문학까지 발달한 고도의 제국이었습니다. 1519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스페인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와 그 일행이 상륙한 것입니다. 아즈텍 사람들 눈에는 그들은 하얀 피부에 철갑을 두르고 말을 타고 하늘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그들을 신의 사자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의 선물은 죽음이었습니다. 스페인군이 도착한 지 한 달 후 아즈텍 제국 전역에 정체 모를 병이 번졌습니다. 피부에 발진이 돋고 고열이 나며 하루 만에 눈과 입, 폐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새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는 병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스페인군의 군사력보다 더 빠르고 더 잔혹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이것이 신의 분노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테노치티틀란은 불타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병은 아즈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같은 문명을 맞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인구의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신을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병균이 만든 침묵의 제국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황금을 얻었고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유럽은 불을 얻었지만 인류는 양심을 잃었습니다. 천년두는 문명의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제국을 정복한 건 총이 아니라 면역이었습니다. 천연두는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진보했지만 인간은 과연 진보했는가? 보이지 않는 적이 처음으로 세상을 바꾼 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1918년 세계대전의 총성이 멎기 전 세상은 이미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기침과 숨소리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전선은 시체와 폐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름 모를 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감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의 얼굴은 시퍼렇게 변했고 폐는 피로 차올랐습니다. 총알은 멈췄지만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병은 이름과 다르게 스페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던 유럽 각국은 사기를 우려해 감염 사실을 숨겼습니다. 오직 중립국 스페인만이 사실을 보도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병을 스페인 독감이라 불렀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하루 만에 열을 올리고 이틀 만에 폐를 잠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집안에서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병원은 포화 상태였고 관은 부족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세상은 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 병은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배와 기차, 군대와 함께 이동했죠.
당시 인류의 인구 중 5억 명이 감염되고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의 사망자보다 5배 많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악수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한 번이 마을 하나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끝까지 남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각국은 방역 시스템과 백신 연구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또 다른 팬데믹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인류에게 남겼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병이 세상을 지배한다. 2020년 세계는 멈췄습니다. 비행기는 더 이상 하늘을 닿지 않았고 배는 더 이상 바다를 향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인류는 처음으로 전 지구적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 기침과 발열로 시작된 이름 모를 병이 순식간에 도시를 덮었습니다. 처음엔 지역적 유행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할 때마다 세계는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190개국이 감염됐습니다. 학교, 공장, 공항이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전 지구적 봉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거대한 유리탑이 아니라 바이러스 앞에 흔들리는 하나의 호흡이었다는 사실을. 바이러스보다 빠른 것은 공포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한 번이 의심이 되었고 국가 간의 경계는 높아졌습니다. 누가 감염자냐는 질문은 곧 누가 적이냐로 바뀌었습니다. 전염병은 신체를 공격했지만 SNS는 정신을 공격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조작이다. 백신은 음모다. 진실과 거짓은 뒤섞였고 정보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과학을 따랐고 어떤 지도자는 여론을 택했습니다. 과학은 속도가 느렸고 정치는 그 느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2021년 인류는 다시 한번 도전에 응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었고 의료진들은 밤낮 없이 싸웠습니다. 희망은 주사바늘 끝에서 피어났고 전 세계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집에 가두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힘겨운 의료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가치. 세상은 멈췄지만 인간은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지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이 내린 긴 멈춤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14세기) 인류는 흑사병으로 신을 의심했고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진실을 숨겼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지만 매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팬데믹은 문명을 멈추게 했지만
인류를 완전히 무릎 꿇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포 대신 연대를, 혐오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다음 팬데믹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제는 살아갈 차례다.